자요, 법정의 사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거기요 365조 한번 보세요.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거기를 먼저 한번 보시면 일괄 경매 청구권 나와 있죠. 자, 거기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지를 목적으로 줄과 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렇게. 그 다음에 설정자가 줄고요. 자, 건물을 건축 줄고요. 그러면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동그라미요. 함께를 만다 일괄 이 말이죠. 일괄. 맨 끝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경매 청구 줄고요. 자, 그 다음에 뭐랬어요 그러나 그 건물의 줄과 건물의 경매 대가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그럼요, 이 365조는 뭐가 중요하냐면 365조는요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괄 경매 청구권이죠. 여기 보시면 365조요. 여기 일괄 경매 청구권이다 이런 말이죠. 일괄 경매 청구권. 일괄 경매 청구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갑의 토지 위에요. 1번 나대지예요. 건물이 없어요. 그 다음에 2번에요. 여기다 이렇게 의리요 저당을 잡아요. 저당권 이렇게. 그러고 나서요 3번이요. 3번은 뭐냐면 이렇게 토지 위에 지금 뭐가 있죠? 여기 의리 저당 있죠? 저당권 있는 상태에서요. 여기 우리 설정자죠. 갑이 지금 이게 의리 저당권자죠. 그러면 갑이 설정자죠. 갑이 여기다 건물을 짓는다 이 말이죠. 3번. 알겠죠? 그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어떻게 돼요? 동일하죠. 동일하면 여기에서요 4번으로요. 여기서 토지만 원래 토지만 저당이니까 토지만 경매를 해요. 토지만 경매하면 병이 경락인이죠. 그러면 이 건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은요 철거해야죠. 왜 철거를 해야 되냐면 여기 1번에서 저당을 잡을 때요. 좀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 저당권으로 경매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경락받은 사람도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상태로 경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가 있어요?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뭐를 해야 돼? 철거를 해야 돼.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요. 그런데 그러면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국가 사회의 경제적으로 너무 큰 손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철거하지 말고 한꺼번에 경매를 하면 좋잖아요. 이것을 뭐라 한다? 일괄 경매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일괄 경매다 이렇게 한꺼번에 경매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한꺼번에 경매하니까요. 이건 뭐라 한다? 여기서 병이죠. 이 건물도 뭐가 되죠? 병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어떻게 돼요? 동일하게 돼요. 동일하게 되죠. 그러면 동일하게 되니까요. 이것은 뭐다? 건물 매각됨이죠. 건물 매각됨이 있고요. 대지 매각됨이 있잖아요. 우리는 대지에만 저당이 잡혀있기 때문에 대지 매각됨에서는 우선 변제가 되지만 건물 매각됨에서는 우선 변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그 법조문에 보면요. 건물의 매각됨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 봐봐요. 우리가 이제 이 일괄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첫 번째요. 경매 전에요.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를 해야 돼요? 동일해야 돼. 그러면 여기 오시면 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잖아요. 갑이 있는데 갑이요 A라는 사람한테 건물을 짓게 했어.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해야 안 해요? 그러면 일괄 경매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요 어떤 이유로요? 나중에요 그래서 매매가 돼가지고 매매가 돼가지고 이것을요 다시 갑이 이걸 샀어 갑이. 그럼 어떻게 돼? 이건 뭐를 해요? 동일하죠? 그러면 일괄 경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괄 경매는 언제까지만 동일하면 된다? 경매를 하기 전까지만 동일하면 돼. 두 번째요. 이것은 권리이지 권리. 뭐가 아니다? 의무가 아닌가? 의무가. 그러니까요. 이 글은 반드시 일괄 경매를 청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알겠죠? 자, 세 번째는요. 과잉 경매가 된다 안 된다? 과잉 경매가 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과잉 경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돈을 빌려주고 여러 부동산에 저당을 잡죠. 그러면 하나만 그러면 어때요? 돈을 못 받을 것 같으면 여러 개를 같이 경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가 돼가지고 하나만 경매를 해도 충분히 돈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나머지를 다 경매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만 경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 저당을 잡았다 해서 다 한꺼번에 경매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감정평가액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경매해도 충분히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물건에 대해서는 경매를요 치하를 해버리는 거예요.
취소를 해버려요. 법원에서. 알겠죠? 그것을 뭐란다? 과잉 경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일괄 경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건물이 철거되느냐 철거가 안 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요 하나만 경매를 해도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건물까지 다 경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한다? 일괄 경매다. 그래서 일괄 경매는 첫 번째, 건물이 있어 없어? 없는 토지에 저당을 잡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짓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그것이 뭐를 해야 돼? 동일해야 돼. 동일해야 돼. 언제까지? 경매하기 전까지. 이게 딱 나와야 돼. 이게 그래서 거기 보면 일괄 경매예요. 첫 번째 나대지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월 1일 저당을 잡고요. 3월 1일 날 갑이 신축을 했죠? 또는 갑의 상속인 똑같죠? 신축을 하게 되면 토지만 경매하면 건물 철거해야 되죠? 그런데요 일괄에서 경매하지. 일괄 한꺼번에 경매를 하잖아요. 그럼 한꺼번에 경매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토지하고 건물이 한 사람한테 매각이 돼야 되죠. 그럼 매각대금이요. 매각대금이 우리가 토지에 매각되어 있으면 우선 변제를 받고 건물에 매각되어 있으면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중요하죠. 자, 오른쪽 일괄 경매는요. 경매를 청구하기 전 동그라미 소유자가 동일 동그라미 어떤 소유자가 동일하죠? 대지와 건물.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죠. 알겠죠? 그래서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고요. 권리의무가 아니다. 의무가 아니다. 건물까지 경매해도 과잉 경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밑에 보면 맨 처음에 갑의 토지 위에 A가 신축했죠? 그러면 일괄 경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갑이 그걸 샀죠. 사면 어떻게 돼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를 해? 동일하죠. 그러면 일괄 경매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밑에 366조 법정사건 봐봐요. 그 366조 법정사건 보면 저당물의 경매 줄거. 저당물의 경매를 뭐라 한다? 써요. 거기 임의경매 이렇게. 토지와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다. 이러면요 토지하고 건물이 각각 달라져야 돼. 됐죠? 토지의 소유자는 줄거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해서 본다. 건물 소유자 가로 묶어. 그걸 뭐란다? 전세권 설정자. 나중에 이러면요 전세권자 그러면 큰일 나.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됐나요?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그러면 안 된다고.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뭐가 정한다? 법원이 정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되어 있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봐요. 여기요. 우리가요 일광면은 이런 뭐라고 했죠? 일광면은 여기까지만 보죠. 일광면은요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먼저 일광면은 나대지에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없고 그 다음에 일광경매를 청구하기 전까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단 말이죠. 그런데요 366조 법정지상권은요 법정지상권이잖아요. 잘 보시면 자 이게 366이죠. 366은 이건 뭐다? 저당권을 얘기해요. 그러면 저당권의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물권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죠. 강행 규정이니까 포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요 거기서 366조는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시험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법정이죠. 법정은 취득할 때 취득 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뭐 할 때 등기한다? 처분할 때는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요. 자 지상권이죠. 지상권은요 타인의 토지 위에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짓죠. 건물을 짓죠. 이럴 때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럼 건물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지상권 또는 뭐가 있어야 돼? 임차권이 있어야 돼. 이렇게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권이란 말의 뜻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한다? 법에 의해서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 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1번이 뭐가 되냐면 여기가 갑의 토지 위에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를 해야 돼? 동일해야 돼. 자 2번 그리고 나서 뭐를 해야 돼요?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에 저당을 잡아. 저당권. 근데 우리는 그냥 토지에다 저당을 잡아. 왜냐? 건물에 저당 잡아도 돼. 근데 토지에다 저당을 잡아야지 이놈하고 비교가 쉽단 말이죠. 아시겠죠? 왜 여기는 일괄 경매라고 하고 여기는 왜 법정지상권이 하는가 구별이 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저당 잡았죠? 그럼 세 번째는요.
저당 잡고 난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되냐?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어.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어. A로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이요 중축이 돼. 중축. 건물을 쓸어버리고 신축을 했어. 신축. 이렇게 신축. 알겠죠? 그러든지 말든지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만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면은 무조건 법정지상권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여기서 임의경매. 그러면 임의경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우리 법조문에 지금 법조문에 뭐라 나왔죠? 저당물의 경매라고 되어 있죠? 그 저당물의 경매가 임의경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요. 임의경매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여기 봐봐. 여기는 저당권은 어디에 저당이 잡혀 있죠? 토지에 저당이 잡혀 있죠? 그럼 경매하면 뭐가만 경매가 안 돼요? 토지만 경매가 돼. 됐죠? 그 다음에 건물은 어떻게 돼요? 건물은 여기 놓고 된다? 갑의 것이 되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 이제 봐봐. 여기서 이것만 딱 보는 거예요. 여기 이것만. 저당권 설정할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했죠. 근데 일반면은요, 저당 잡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여기는 저당 잡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지면 돼. 다시 법조문 봐봐.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다.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면 돼. 뭐로 인해서? 경매로 인해서. 여기 한번 봐봐. 여기 경매로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면 돼. 동일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면 처음에는 똑같았는데 경매로 다른 소유자에 속하면 누구한테 법정상권자? 누구한테? 아니 법정에서 누구한테? 건물 소유자. 갑이죠. 갑을 뭐란다? 건물 소유자. 갑에게 지상권이 인정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건물 소유자에게 그렇게 돼 있나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건물 소유자. 그럼 누구라 한다?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여기 봐봐요. 이 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하지 않는다. 등기하지 않아도 지상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은 뭐가 있어? 항상 대항력이 있어. 대항력이 있어.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 이렇게 지상권을 취득했는데요. 지상권 취득했는데 여기서 등기 전에요. 토지 소유자가 병에서 정으로 바뀌었어. 정으로 바뀌었어. 등기 전에. 그럼 이 사람 지금 등기 안 했다 이 말이야. 지상권만 취득했고 아직 등기 안 했다 이 말이죠. 등기 안 해도 관계없죠. 지상권자니까. 그래도 이 지상권자 등기 전에 갈 때도 토지 소유자 정한테 뭐 할 수 있어? 대항할 수 있어 없어?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물권은 뭐가 있으니까? 대항력이 있으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은 등기가 없더라도 물권자로서 대항력이 있으니까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 병뿐만 아니라 정한테도 뭐 없이 등기 없이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맨 밑에 봐봐. 5번. 자, 지상권을 취득하잖아요. 병이 토지 소유자고 갑이 지상권자고 건물 소유자죠. 그럼 갑이 지상권자죠. 등기 없이도.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나중에 4월 1일 날 정으로 바뀌었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맨 밑에. 자, 그럼 봐봐. 법정 지상권자 갑은 등기 없이도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 양수인한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응? 그래서 이것을 먼저 여러분 하나 알고 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좀 이따 하고. 여기 봐봐. 우리가요 법정 지상권 양식은 뭐냐면 아주 간단해. 법정 지상권은 저당 잡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2단계 여기에서 뭐란다?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든 중축을 하든 신축을 하든 관계가 없다. 그럼 신축하면 이것은 신건물이죠. 이거 무슨 건물이죠? 구건물이죠. 그래서 이것은 구건물하고 신건물에서는 무슨 건물을 기준한다? 구건물 기준이다. 구건물 기준. 그래서 신건물이 콘크리트 30년이죠. 구건물은 목조 건물 15년이죠. 그럼 이건 몇 년으로 본다? 15년. 이것은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온 거예요. 알겠죠? 15년으로 본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때 건물은 어떤 건물이냐? 건물은 건축 중이어야 돼. 그럼 건축 중이란 말이 뭐죠? 무허가란 말이죠. 아직 허가가 없죠? 허가가 없다는 것은 아직 미등기죠. 그래서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돼. 자, 무허가 미등기 건물. 이런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인정되는 것은 어디가 있다? 여기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또 법정 지상권, 또 주택 임대차 보호법 여기에 인정이 돼. 그래서 무허가 미등기 건물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나 법정 지상권이나 여기 법정 지상권이죠.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된다. 그다음에 그러면 토지와 건물은 언제부터 똑같아야 돼요?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똑같을 필요가 있어 없어? 원시적으로 동일할 필요가 없죠. 언제까지만 동일하면 돼? 저당권 설정하기 전까지만. 저당권 설정하기 전까지만 동일하면 돼. 그 다음에 만약에 원인 무효이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는데 그것이 원인 무효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효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법재산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저당권 설정 후. 그럼 저당권 설정 후 신축해서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안 된다? 저당권 설정 후 그러면 안 되죠. 왜요? 그럼 저당권 설정 후 신축했다 이 말은 저당권이 있을 때는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법적 이상권은 어떻게 돼요?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부터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봐. 지금요 우리가 이제 취득할 때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처분할 때는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처분할 때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지금 여기가 병이죠. 병이고요. 여기가 지금 누구죠? 갑이죠. 갑이 지금 누구보다 지상권을 가지고 있죠. 지상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건물 소유권이고요. 소유권은 주된 권리고요. 지상권은 종된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의 소유권이 여기서 A로 넘어가면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지상권도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A한테 지상권도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의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지상권도 같이 넘어가니까 건물 소유권도 등기를 해야 되고요. 지상권도 이 사람은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왜? 우리가 갑이 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병이 이것을 A한테 처분할 때는 A는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등기가. 그런데 항상 시험이로 뭐라고 나온다? 여기요 갑이 지상권 등기 없이 이렇게 지상권 등기 없이 처분했다 이 말이죠. 그럼 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을 처분하면 어떻게 돼요? A는요 갑구죠. 갑구죠. 갑구니까 1번 누구죠? 1번 갑에서 2번요 A 앞으로 이렇게 이 사람 등기하면 소유자가 되죠. 근데 이게 지상권을 등기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러면 A는 지상권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왜?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은 등기가 없어도 되지만 그로부터 넘겨받은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등기 지금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지상권자가 아니죠. 그럼 누가 지상권자다? 누가 지상권자? 갑이 지상권자들. 갑이 종전 지상권자.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갑이라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돼? 건물 팔았으니까 지상권도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갑이 지상권을 넘겨줄 때는 어떻게 넘겨주냐? 여기요 병토지 등기부 여기는 지상권을 울구라고 그래. 울구에다가 뭐라 한다? 이 갑이 은평한테 자기 앞으로 지상권 등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상권 등기 갔죠? 그러면 이것은 누구한테 다시 넘긴다? 여기요 A한테 넘기는 거예요. A한테 지상권을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알죠? 넘길 때 어떻게 넘긴다? 2번으로 넘긴다. OX 어떻게 넘겨? 연요 1의 1. 이걸 무슨 등기로 한다? 부기 등기로 넘겨. 우리가요 제한 물권의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해. 그래서 1의 1 그래서 이 갑이 등기하고 A한테 넘기는 거야. 그러면 A한테 넘기면 A가 이제서야 뭐가 된다? 지상권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건물을 넘겨받았는데 이 사람이요 A가요 아직 지상권을 넘겨받지 못한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좀 이따 해준다는 거예요. 아직 지상권을 넘겨받지 못했다고 해서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 A한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철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철거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자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그것이 6번 있죠. 6번 봐. 맨 밑에 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을 처분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처분한 경우 1번 지상권자는 여전히 종전 지상권자인 갑이 지상권자다. 2번 병은 정한테 건물의 철거를 청구 못한다. 거기다가 병 하나 돼 있죠. 신의칙에 반한다 이 말이죠. 왜요? 정이 갑을 대위해서 병한테 뭐라 한다? 갑 앞으로 빨리 지상권 등기해라. 다시 가면 갑한테 뭐라 한다? 자기 앞으로 지상권 이전 등기해라. 이렇게 하면 돼. 아직은 지상권 등기가 있다 없다? 없지만 결국 누가 지상권 등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정이다. 정.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등기가 없다고 해서 너는
지상권자가 아니니 건물을 철거해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이 두 가지. 자, 그 위에 이제 그 위에 366조. 자요, 지금 보면 갑의 토지 위에 건물이 있죠? 이 건물은 건축 중 무허가 미등기라도 뭐하다? 모방하고, 그 다음에 일반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뭐라고? 동일하고, 1번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동일할 필요가 없고 처음부터 원인 무효이다. 돼 안 돼? 안 되고,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건축했다. 그 말은 저당권이 있을 때는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자, 2단계를 봐봐. 소유자가 바뀌거나 중축하거나 개축이 돼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무슨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그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3번은요,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뭘 해야 돼? 달라진다. 그럼 법정 사건을 취득할 때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처분할 때는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한다. 무슨 등기한다? 부기 등기를 한다. 그래서 자기 앞으로 먼저 등기하고 난 다음에 처분할 때는 부기 등기로 처분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366조 법정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366조 법정지상권이다, 이렇게. 자요, 그 다음에요, 하나를 더 넘기면 305조 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 쭉 나와 있나요? 나와 있어? 여러분, 이건 더 간단해. 여기 이제 봐봐. 이건 이제 하나를 이해했으면 다 끝이야. 이제 인생 끝났어. 이제 봐봐. 알겠죠? 아, 인생 끝난 거 이제 시작이야. 자요, 자, 305조 법정지상권이잖아요. 자요, 법정지상권이죠. 지상권이 뭐라고? 지상권이 뭐라고? 이런 뭐 우리가 옹알이 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알겠죠? 아, 이걸 봐봐. 지상권은 뭐야?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뭐 한다? 소유한다. 법정은 뭐라고? 법정? 등기한다고 안 한다고? 언제 안 한다고? 취득할 때, 뭐 할 때 등기하고? 처분할 때 등기하고. 몇 조? 305. 305는 뭐냐? 전세권이에요. 366은 뭐라고? 저당권. 305는 전세권. 그럼 305는 뭐냐면 이거예요. 순서가. 하물며 무조건 법정사건은 토지에 뭐가 있어야 돼? 건물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동일해야 돼. 그러다 2번으로 건물에 뭐를 해야 돼? 전세권. 2번에 전세권을 해. 건물의 전세권. 됐죠? 3번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3번이요. 3번으로요. 토지의 소재가 바뀌어. 갑에서 병으로 바뀌어. 건물은 여전히 누구고? 갑이고. 여기 어른 누구고? 전세권자고. 누구한테 법정상권 인정된다고? 누구한테 법정상권 인정된다고? 아니, 이런 법정으로 아까 내가 누구한테 법정상권 인정된다?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누구야? 갑이에요, 을이에요? 건물 소유자가 갑이냐고 을이냐고. 통포 여러분. 눈 없어요? 갑이잖아요. 갑이 누구다? 전세권 설정자. 다른 말로 건물 소유자. 여러분, 시험은 이거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305조에서는 누구한테 법정상권 인정되는가? 전세권자.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자, 건물 소유자. 다시 전세권 설정자, 건물 소유자. 무슨 알겠죠? 이게 돼. 자, 305조 한번 볼까요? 자, 305조 한번 법정을 한번 봐봐.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 딱 거기 줄고. 우리는요,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만 나오는 것이냐? 그것은 어디에서만 나와요? 그것은 법정지상권에서만 나와. 다른 데 절대로 안 나와. 이 말이 딱 나오면 무조건 법정지상권을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 대지 소유자의 특별 승계에는 줄고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이꼴 건물 소유자 쓰라고.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죠? 누구라고?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라고 아니라고. 알겠죠? 전세권자가 아니라고. 전세권 설정자라고. 이해됐죠? 교표현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습상. 됐죠? 관습상. 이거 지울게요. 관습상 지상권. 관습상. 그럼 여러분요, 우리가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딱 보면 뭐가 차이예요? 366조는 뭐다? 똑같았는데 저당을 잡았고, 305조는 똑같았는데 뭐를 했고? 전세를 잡았고. 알겠죠? 그럼 이번에는요, 관습상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이라고 해도 되고요. 관습상 법정지상권. 자, 지상권이죠? 자, 지상권은 뭐라고요? 지상권은 뭐라고?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한다. 법정은 뭐라고요?
취득할 때는 등기 안 하고 처분할 때는 등기 하고. 관습법상은요? 관습법상은 366조도 아니고 305조도 아니죠? 자, 그러면요 관습법상이라는 것은 뭐냐? 관습법상은 환지 된다 안 된다. 환지 안 돼요? 환매는 안 돼요? 채권자 취소권은 안 돼요. 그러면 채권자 취소권은요 왜 안 되냐면, 우리가 이제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것은 사회 행위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정의 표시에서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채무자와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 채권자하고 수익자의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요. 채권자 취소권의 경우는 법정의 사건이 인정되지 않아요. 환매는 뭐죠? 환매는 다시 내가 사온다는 것을 알아 몰라. 알면, 여기 갑이 땅을 을한테 팔았어. 갑의 땅을 을한테 팔았어. 을이 건물을 지었어. 그럼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을은요 5년 안에 다시 이 땅을 갑에게 뺏긴다는 사실을 알아 몰라. 그러니까 결국 남의 땅에다 건물 짓는 거랑 똑같죠. 동일하지 않다 이 말이죠.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환지는 뭐죠? 환지? 땅을 교환하는 거죠. 땅을 교환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땅을 교환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토지 있고 이렇게 건물 있죠. 토지와 건물 있죠. 그럼 우리가 토지 수용이라고 그래요? 건물 수용이라고 그래요? 토지가 수용됐죠. 여기서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토지 수용이라고 그래? 건물 수용이라고 그래? 아니, 공법에서 뭐라고 나와요? 토지 수용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물은 건물은 왜 토지 수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건물 수용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놈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생한 거예요. 밑밥을 배웠겠죠. 어디 가서 토지와 건물의 수가 동일한데 그러다가 나중에 달라지면 법정 사건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토지 수용에서 수용 보상금을 받은 거예요. 건물을 철거하려고 하니까 철거 못하게 막은 거예요. 나는 뭐가 있다? 지상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의 수가 동일했는데 토지를 서울시가 수용했죠. 그러니까 수용했으니까 처음에는 동일했다가 토지는 서울시 거고 건물은 자기 거라는 거예요. 왜? 토지만 수용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지상권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럴싸하잖아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판례가 뭐라 했냐? 우리가 토지를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그 보상금의 액수에 뭐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 건물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이해됐죠? 그래서 그럼요 환지 안 되고 환매 안 되고. 그래서 환지는 다른 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우리가 여러분도 이제 여기 왕숙지구 3기 신도시가 지금 국가가 하도 코로나 때문에 돈 주고 그러다 보니까 돈 없다고 뭐 그런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죠. 장님께 어떻게 처먹었는지 알겠죠? 그럼 모르겠지만 아무튼 돈 없다고 그러면서 뭐를 주려고 한다? 지금요 대토로 다시는 토지로 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보상. 그런데 또 이게 그 상기 신도시 이쪽에서는요 땅으로 받기를 또 원하다 봐요. 글쎄 과연 그게 옳은 건지 보상을 받는 건지 옳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양시라든가 또는 과천이나 이런 데는 땅값이 워낙 올라 있는 상태에서 보상금을 받기 때문에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 생각에요 땅을 돈으로 받는 게 유리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요 왕숙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신도시가요 원래 땅값이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데 비해서 좀 더 손해보는 편에 속하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 생각인데 토지로 받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왜? 개발되면 땅값이 올라가고요. 갑자기 땅값이 떨어지지 않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인구 절벽이 오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언젠가는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할 때가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리고 또 힘써서 또 애들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내 생각에는 왕숙지구에는 보상금으로 받기보다는 다른 토지로 받는 것이 좀 더 현재는 유리해 보여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면 돼요? 땅 짓고 오면 또 버티고 서 있는 거죠. 그럼 건설업자한테 달라들겠죠. 이제 상가 어느 정도 분양이 되고 도시가 형성이 되면은요. 그럼 이제 높은 가격의 땅을 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훨씬 더 유리하고요. 땅을 팔면은 돈이 안 되죠. 건물을 건축해서 파는 거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요. 나중에 이제 건축주들이 이제 오죠. 그리고 보통 땅이 내 땅이면요. 건물 짓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출받아 해도 되고요. 또 건축업자들이 또 건물 짓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이 분양되면 나머지 비용을 받아가겠다. 뭐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크게 문제 안 되는데 아무튼요 다른 땅으로 바꾸는 것을 환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환지, 환매, 채권자 취소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관습상은 토지 위에 이렇게 건물 있죠.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뭐를 해야 돼요? 동일하죠. 토지에 건물 있고 토지와 건물 소재가 동일해. 됐죠? 자, 두 번째. 건물만 을한테,
토지만 병한테 이렇게. 그 다음에 땅은 누구 거고? 갑. 건물은 누구 것이고? 갑. 이렇게. 처음에 봐봐. 처음에는 동일했다가 나중에 지금 어떻게 해서 나중에 달라졌죠. 그럼 뭐다? 법정 지상권. 누가 법정 지상권이야? 여기는 누가? 을이. 여기는 누가? 갑이 법정 지상권이다. 병의 토지의 갑이. 여기는 을이 법정 지상권이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달라졌냐 이 말이죠. 366조는 저당권, 305조는 전세권. 여기 관습상은요, 매매, 교환, 증여, 공유물 분할, 그다음에 강제 경매. 그냥 경매 아니죠. 우리가 저당권에 의한 경매를 임의경매. 그다음에 여러분요, 돈이죠. 돈을 못 받죠. 그러면 돈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죠. 판결문이 나오죠. 그 판결문을 집행권원이라고 그래요. 그 판결문에 의해서 압류를 해서 경매를 하죠. 그것을 강제 경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로 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달라지면 인정되는 것을 뭐라 한다?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첫 번째는, 자, 두 번째. 자, 이런 이유고. 자,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건물을 철거한다. 건물을 철거한다고 하는 합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철거한다고 하는 합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합의가 없어야 돼. 왜? 우리가 지상권은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게잖아요. 근데 건물을 철거하면은 소유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지상권이 필요 없잖아요. 자, 네 번째. 우리 여기 뭐 좀 지상권이 있죠. 그럼 지상권이라는 게 아까 뭐라고 했죠?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말 수 있다.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지상권 있으면 소유할 수 있는데 굳이 을이 갑하고 만나가지고 다시 여기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굳이 지상권이 있는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우리는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으면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말 수 있어.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상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포기한 것이다?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다. 첫 번째, 건물을 철거한다는 합의가 없어야 돼. 관습상은 환지, 환매, 채권자, 지속권한데 지상권을 먼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우리가 강제 경매의 경우는 일단 동일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동일해야 되냐? 언제까지요? 여기 저당권이 있어. 저당권이 있고 가압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요 압류에 의해서 경매가 된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요 가압류에 의해서 가압류가 있고 그다음에 압류를 해서 경매가 되는 경우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언제까지 동일해야 돼? 여기 1번은 언제까지? 저당권 설정 시까지. 여기는 언제까지? 가압류 시까지 동일해야 돼. 우리가 여러분요 가압류는 언제 하는 것이냐? 이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갑의 건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을이 갑한테요 돈을 1억을 빌려줬는데 갑이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럼 갑이 돈 이거 집 팔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을이요 갑을 상대로 이제 경매를 청구하려고 그래. 경매를 청구하려면 뭘 해야죠? 소송을 해야죠. 소송을 하면 뭐가 나온다? 판결문이 나오죠. 판결문 나오면 이 판결문에 의해서 그래서 압류를 하죠. 압류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강제 경매가 이제 들어간단 말이죠. 강제 경매. 그럼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이 을이요 갑에게 소송을 제기딱 하죠. 그럼 갑은 어떻게 한다? 갑은요 1번. 갑은 집 싸게 A한테 팔고 도망가면 되죠. 왜요? 당연히 뭐가 들어올 건데? 압류 들어올 건데 여기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 너 소송하려면 기다리고 있으면 거기 완전 보통 똘끼가 있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한다? 이 을이요 소송을 딱 들어가면 얘가 팔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이렇게 A한테. 그러면은 이 사람은 쓸데없는 짓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모른다. 자기 권리를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권리를 동시에 뭐라 하냐? 2번이요. 여기다가 2번에다가 가압류를 딱 잡은 가압류. 동시에 가압류를 딱 잡은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가압류를 잡으면서 소송을 해야지. 그러면 이게 가압류가 딱 잡아놨죠.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이것을 누구한테 3번한테 병한테 팔죠. 팔아도 나중에 이 사람은 몇 번을 유지하고 있다? 2번의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요 이 사람이 판결을 받아가지고 압류를 하게 되죠. 압류해서 경매를 하게 되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자기의 순위가 어디죠? 이 가압류할 때 자기 순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뭐 할 수 있다? 보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에 있어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처음부터 가압류 치면서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지 소송 제기해놓고 가압류 치는 사람은 있어 없어? 없다니까요.
가압류를 치면서 같이 소송을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먼저 이렇게 가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압류를 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 동일해야 되냐? 가압류를 칠 때. 가압류보다 저당권이 더 빠르면요, 언제요? 저당권 설정 시를 기준으로 동일성 여부를 따지는. 그래서 관습상 법정 이상권은 366조가 똑같아요. 내용이 다 똑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은 건물을 철거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고요. 지상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를 했다는 것은 지상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저당권이 있고 가압류다 그러면 저당권 기준. 근데 아마 이게 나오기 좀 힘드는 게 지문이 너무 길어져. 지문이 아마 나오면요 이게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압류에 선행하는 가압류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요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간단히 끝날 수 있는데 이 저당권을 얘기하면 저당권이 있고 저당권 다음에 가압류가 있고 쭉 나오려면 지문이 한 3줄 4줄 나와야 돼. 알겠죠? 그래서 아마 다른 국가 고시는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다 나온단 말이죠. 근데 아마 우리 시험에는 아마 가압류, 압류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 알겠죠? 그래서 가압류보다 압류가 더 선행한다. 그럼 언제를 기준으로 동일성 여부를 판단한다? 가압류시를 기준으로 동일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관습상은 보셔요. 환지, 환매, 채권자, 시속권 안 된다고 돼 있죠? 매매, 교환 이런 거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하고 임의 경매가 아니. 임의 경매 그러면 366이에요. 임의 경매 그러면 안 돼. 건물을 철거한다는 합의가 없어야 돼. 알겠죠? 철거한다는 합의가 없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밑에를 봐봐요. 밑에 거는요 법정 이상권이 먼저 있죠.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뭐를 포기한 것이다?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이런 말.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자, 그러면 밑에 9번 봐봐. 같은 건데요. 관습상 같은 건데요. 강제 경매의 경우 동일성 판단 여부 돼 있죠. 언제를 기준하는가? 저당권 가압류 압류다. 언제 기준으로? 저당권 가압류 압류다. 언제? 가압류. 알겠죠? 그냥 바로 처음부터 판결을 가지고 있다가 압류했어. 그러면 압류할 때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이것을 이제 얘기하고요. 자, 한 장 더 넘겨. 이제 여러분요 뭘 봤냐? 아, 우리가 일괄 경매 청구란 것이 무엇인가? 366조 법정 이상권이 무엇인가? 305조가 무엇인가? 관습상이 무엇인가? 이걸 봤단 말이죠. 이거 빼고도 두 가지가 더 있어. 이거 빼고도 엄청나게 많죠. 이거 빼고도 뭐가 있냐면 임목법 6조가 있고, 이건 시험 안 나와. 알죠? 임목법 6조가 있어요. 법정 이상권이요. 가등기 담보법 10조가 있어. 10조. 이렇게 해서 모두 해서 법정 이상권은 기본적으로 법정 이상권은요 5가지가 있는 거야. 물론 분묘 기지권도 법정 이상권의 일종이죠. 뭐 그건 빼더라도 5가지. 그러면 가등기 담보법은 뭐냐? 가등기 담보법 이런 것이에요. 먼저 항상 토지 위에 법정 이상권은 뭐가 있어야 돼?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하죠. 그러다가요 이 을이 건물에다가 돈 1억을 빌려주고 건물에다가 가등기를 했어. 돈 빌려주고 가등기. 그걸 가등기 담보라고 그래. 이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니까 나중에요 이 을이요 여기서 번등기를 해. 번등기. 그럼 어떻게 하죠? 을이 건물의 소유자가 되죠. 그렇잖아요. 땅 주인은 누구죠? 갑이죠. 처음에는 똑같았다가 다 달라지죠. 그러면 이때 을한테 인정되는 건 뭐라 한다? 법정 지상권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땅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토지가 될 수도 있죠. 토지에다가 가등기 담았다가 번등기 하죠. 그러면 갑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고. 그냥 간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가등기 담보가 뭐가 다 간단해. 일단 무조건 법정 지상권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토지 위에 뭐가 있어?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뭘 해야 돼? 동일해야 돼. 동일. 알겠죠? 동일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 굳이 이렇게요 눈을요 개슴츠레게 뜨고 볼 필요는 없잖아요. 아시겠죠? 맑은 눈동자들이요 안타깝게 잘 안 보이잖아요. 굳이 이렇게 저는 어제 강의하고 이제 몸이 풀려서 강의 좀 하려고 왔는데 알겠죠? 자, 그럼 뭐가 안 되냐? 이건 안 돼. 나대지. 나대지에 을이요 돈 빌려주고 가등기 했죠. 가등기.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다 갑이 건물을 건축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한다? 가등기에서 무슨 등기 한다? 번등기 하죠. 이런 경우는 법정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것만 알면 돼.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는 딱 2가지예요. 나대지에 가등기 했느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데 가등기 했느냐? 이 말이에요. 다 똑같죠? 그것도 뭐죠? 가등기 담보다 이렇게. 자, 그럼 지금부터 나머지 것들을 지금부터 다 정리를 해. 나머지 것들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지금 보면 공동저당에 쭉 나와 있죠.
사실은 여기에서는요 시험에 좀 잘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쪽 맨 밑에 한번 봐봐. 어느 쪽 맨 밑에 가등기 담보라고 돼 있나요? 자, 의료 채권의 담보할 목적으로 대지 위에 가등기가 격려되는 신축. 뭐라고? 가등기하고 난 다음에 뭘 했다고? 신축. 그럼 법정 상권 돼 안 돼? 안 돼. 딱 끊어. 안 돼. 그럼 두 번째는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소유자가 동일한 소유자예요. 동일한 소유자 속한 경우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담보 가등기에 대해서 본등기가 이루어져. 토지나 건물에 가등기에서 본등기가 이루어져. 그럼 무조건 그건 뭐다? 법정 지상권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아무것도 아니죠. 다시 토지에 나대지에 가등기 닫고 본등기 돼 안 돼? 안 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데 토지나 건물에다 가등기하고 본등기에 돼 안 돼? 돼. 알겠죠? 법정지상권 돼.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지상권은 뭐예요?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됐나요 지금요? 자, 지금요 우리가 이제 그 위에 것들을요 지금부터 한번 봐요. 자요, 공동저당 토지와 건물이에요. 토지하고 여기요 토지하고요 건물이에요. 공동으로 저당을 해요. 우리 저당을 잡아요. 저당을 잡고 건물을 철거해요. 철거한 후에요 신축하기로 했어요. 그럼 건물을 철거해. 건물 철거하면 뭐만 남아요? 토지만 남죠. 토지에 뭐만 남아요? 저당권 남잖아요. 이 구조가 마치 누구하고 똑같아요? 일괄 경매하고 똑같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서 공동 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건물 철거 후 신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법정 상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언제나 안 된다는 아니에요. 언제나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여기요 신축했죠. 만약에 신축하고 나서요. 여기서 신축해서 다시 이렇게 갑이 신축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 이렇게 저당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을한테 토지 저당권은 원래 있었던 것이고 건물에도 똑같이 을한테요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손의를 건물 저당권에도 인정을 해주면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요. 그럼 다시 봐봐. 다시 공동으로 저당을 하고 나서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다고 했어. 그럼 신축하기 전에 그럼 건물을 철거해야 되겠네. 철거하고 보니까 나대지가 됐잖아요. 그럼 구조가 법정 일괄 경매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일괄 경매가 됐는데 이걸 뭐란다? 특별한 사정이라고 해요.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요. 여기 대지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대지의 저당권의 순위와 동일한 순위를 건물에 인정해 주면은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너무 많이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요 사법시험 빼고는 이 말까지 나온 적은 단 한 군데 있어서 모든 국가고시 시험에. 그럼 뭐라고 하면 된다? 여기요 이렇게 하면 돼. 자, 공동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건물 철거 후 신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가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이 없으면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기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공동 저당권을 설정한 후 철거 후 신축하기로 합의했다. 공동 저당권을 설정한 후 철거 후 신축하기로 합의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암기해.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렇게 갑의 토지 위에요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토지와 건물은 을이요 일괄 매수했어. 일괄 매수 을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데 희한하게요 대지만 등기를 했어. 대지만 아직 건물은 아직 미등기예요. 미등기 상태. 일괄 매수했는데 미등기 상태야. 그럼 법정지상권 된다 안 된다? 법정지상권 돼야 안 돼요? 법정지상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동일하고 나중에 달라져야 돼. 나중에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달라져야 돼. 그럼 지금 여기는요 토지는 등기가 돼 있죠. 건물은 등기 안 돼 있죠. 그럼 건물이 등기 안 있으면 이 건물이 누구 것이다 이게 판단이 돼야 돼. 이 건물 누구 것이다? 갑이다 을이다? 갑이다 을이다? 왜 을이다? 이게 중요해. 왜 을이다? 자, 좋아요. 우리가요 항상 이러면 어떡하냐?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서는 우리가 등기나 이런 것은 제3자고 관계성 문제인다고 105번 얘기했죠.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어떻게 따져? 실질적으로 따진다고. 그럼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누구예요?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누구예요? 아, 을이지 누구예요?
매매 계약을 하고 집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을이죠. 을이니까 소유자가 변경이 있어 없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그래서 법정 상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암기해야 되겠죠? 어떻게 암기해요? 대지와 건물, 대지와 건물을 일괄 매수하고 매수해서 대지만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돼. 알겠죠? 자, 세 번째는요 명의수탁자요. 돼 안 돼? 그냥 딱 안 된다 보자. 암기해. 왜? 우리가 명의수탁 봐봐요. 이 땅이 갑의 거예요. 갑이 신탁자예요. 갑의 거죠. 근데 갑이 을한테 수탁자예요. 그러면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언제나 누가 소유자다? 명의신탁에서는 언제나 누가 소유자다? 여러분 명의신탁에서는 언제나 신탁자가 소유자라고 딱 법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갑이 소유자라고. 이 땅 주인 누구라고? 갑이라고. 근데 갑이요. 근데 을이 건물을 신축했어. 을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다. 그러니까 결국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다. 법정이 상고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명의수탁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명의수탁자 안 되는 것이에요. 무슨 알겠죠? 자, 네 번째. 자, 이제 우리가 네 번째는 뭘 보냐면 거기 하면서 하죠. 자, 여러분요. 공동저당 봐봐. 공동저당 되어 있죠? 공동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이 사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봐봐. 오른쪽 밑에 3번 봐. 3번 특별한 사정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 대해서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여기까지가 특별한 사정이란 말이에요. 벌써 이것만 해도 5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올 수가 없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시상권이 성립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성립한다고 돼 있지. 있으면 맨 밑에 있으면 줄거 있으면 맨 밑에 있으면 성립한다죠. 그런데 그 위에는 봐봐. 그 위에는 특별한 사정이 뭐라고 돼 있어? 없는 한 그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법정하고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오른쪽 우리가요 토지와 건물의 일괄 매수 동그라미 한꺼번에 매수했죠? 그런데 뭐만 등기했어요? 대지만 등기. 대지만 법정 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맨 밑에 4번 명의수탁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 4번은요 여기 봐봐.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구분 소유적 공유가 뭐냐?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구분 소유적 공유다 이 말이죠. 자, 구분 소유적 공유는 뭐냐면 이런 것이죠. 처음부터 뭐가 됐어? 처음부터 이미 분할돼 있어. 분할. 이런 상태에서 분양을 해. 그러니까 여기는요 갑이 분양받고 여기는 을이 분양받았다 이 말이죠. 이미 분할된 상태에서 분양을 받아. 그런데 등기만 뭐로 등기했다? 공유로 등기했다 이 말이죠. 이미 토지가 분할된 상태에서 각자 따로 분양을 받았는데 등기부에는 공유로 등기했다. 그걸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누구 거죠? 갑의 거죠. 여기 갑이요 자신의 특정 부분 위에 건물을 건축했어.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그래서 법정이상권. 남의 토지 위에다 건물을 건축했다. 법정이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게 중요해. 그래서 봐봐. 구분소유적 공유는 자신의 특정 부분이 신축 성립이죠.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신축했죠. 돼 안 돼? 안 돼. 딱 그만 하면 돼. 이해됐나요? 그만 하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그 위에 3번 공유 지분. 자, 봐봐 이제. 우리 이제 공유는 뭐냐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요, 대지 공유자 중 1인이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신축했어. 돼 안 돼?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신축했어. 신축. 우리가 공유 대지에는 건물을 신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동의? 그래서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전원의 동의가 돼야 돼요. 과반수 동의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은 불법 건물로서 철거해야 돼. 우리가 여기 대지 있죠. 갑을 병이 이렇게 있잖아요. 있으면 여기다 건물을 누군가 치고 싶다. 그러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갑이 을의 동의만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럼 이 건물은 불법 건물이에요. 철거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지분 뭐죠? 가운데 2번 가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 신축이죠. 결론 봐. 결론 법정상권 안 된다. 1번은 뭐만 처분했다? 지분만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이거죠. 여기 봐봐요. 지분만 처분했다. 자, 갑하고 을이 있어. 건물이요, 을의 것이에요. 대지 공유자 중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자기 지분만 처분한 거. 지분만 누구한테? 병한테. 여기 갑이 그대로 있고 건물도 여기 을이 있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을이 소유자가 똑같았잖아요. 똑같아가 다 달라진 거잖아 사실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지분만 처분했잖아요. 지분만 처분하면은 이 병에 동의가 없는 한 법정 지상권이 안 돼요. 우리가 지상권은 뭐죠? 물권이죠. 물권은 무슨 행위예요? 처분행위는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 그래서 병의 동의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법정지상권 안 된다. 그래서 거기요 암계 지분만 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만 처분하면 안 된다? 여기요 지분만 처분 그러면 돼 안 돼? 자, 과반수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신축 돼 안 돼? 안 돼. 자, 그럼 여기 이제 자요 3번은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갑하고 을하고 공유를 해. 여기는요 대지를 병하고요 정하고 공유를 해.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이 토지는요 이 토지 누구 것이다? 갑의 것이에요. 이 건물은요 누구 것이다? 병의 것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갑하고 똑같고 병하고 똑같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 토지가 경매가 됐어. 경매가 돼가지고 여기요 병이 단독 소유로 소유해. 그럴 경우는요 여기요 갑하고 을은요 법정상권을 취득해. 알겠죠? 자, 여기는 똑같죠. 똑같은데 공유물을 분할을 해. 분할을 했어요. 공유자 중 한 사람 정이요 단독 소유. 그럼 어떻게 돼요? 병이 법정상권을 취득해. 이렇게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읽어요. 대지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건물을 단독 소유하고 있다가 대지가 분할됨으로 있어서 다른 공유자가 단독 소유했다. 대지를요. 여기도 경매로 인해서 대지가 단독 소유됐다. 건물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대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경매로 인해서 병이 단독 소유하게 됐다. 알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법정상권이 돼. 왜 그러냐? 여기 봐봐. 여기는 지금 뭐죠? 여기는 지분만 처분한 거죠. 이렇게 지분만 처분 똑같았는데 자기 지분만 처분했잖아요. 이렇게 지분만 처분한 건 법정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 여기는 아예 갑이 똑같았는데 갑이요 경매가 돼서 다른 사람이 무슨 소유했다? 단독 소유했다.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했는데 분할을 해서 합의로. 그래가지고 분할해가지고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단독 소유했다며. 단독 소유. 알겠죠? 이런 경우는 뭐다? 법정 지상권이 인정된다 이런 말. 그래서 오른쪽 봐봐요. 오른쪽인가요? 자, 오른쪽에 이렇게 보면은 대지가 지금 공유로 돼 있다가요 분할이 돼서 단독 소유죠. 건물이 공유로 돼 있다가요 경매가 돼서 병이 경락인이 단독 소유죠. 대지가 이런 경우는 다 뭐가 된다? 법정 지상권이 뭐란다? 성립한다. 자, 지금부터 봐봐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시험에 안 나온 사람 아마 명의수탁자 하나가 안 나오고 다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시험에 명의수탁자 하나 빼고.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한다? 딱 지문을 보면 감각적으로 나와야 돼. 감각적으로 어떻게 해요? 공동저당 딱 나왔어. 법정지상권에서 된다 안 된다? 안 돼. 대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매수인데 대지만 등기, 항상 대지만 등기 이게 중요해. 대지만 등기 돼 안 돼? 안 돼. 지분 여기 대지만 등기 명의수탁자 돼 안 돼? 그런데 여기는 이건 뭐죠? 그 구분소유적 공유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그러니까 구분소유적 공유란 말이 딱 나오면 자신의 특정 부분 위 그러면 돼. 자신의 특정 부분이 아니다 안 돼. 그다음에 여기는요 우리가 공유에서는 세 가지인데 이 두 가지는 관계없는데 이게 조금 어려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때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대지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과반수 지분권자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려면 무슨 동의? 전원의 동의니까 과반수 지분권자 그러면 안 돼. 지분만 처분 돼 안 돼? 안 돼.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로도 신축 돼 안 돼? 안 돼. 지분만 처분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요 이제 마지막 봐봐. 건물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대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경매로 인해서 단독 소유. 대지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건물을 단독 소유하고 있다가 대지가 분할됨으로 인하여 단독 소유 이런 말이 나와. 그러니까 이거 그림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림을
내가 이러면요 말이 빠른 게 아니고 나는 말이 느린 사람이에요. 알겠죠? 말이 느린데 이 그림이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그림을 그냥 내 머릿속에다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그림을 뭐 생각하는 거 아니지만 그림이 있다고 치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림을 읽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있잖아요. 할 때마다 말이 똑같은 것이지 이걸 암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민법은 이 양을 많은데 어떻게 암기를 하겠어요? 암기가 안 된다고요. 그냥 그림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건물의 공자 중 한 사람이 대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대지가 경매되면서 대지의 공자 중 한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대지가 분할됨으로써 단독 소유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뭐다? 법정 지상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공유지분에서 어쩌고저쩌고 단독 소유했다 대지를 경매로 단독 소유, 분할로 단독 소유. 그럼 뭐다? 법정 지상권. 지분만 처분 안 되죠. 안 되죠.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 신축 돼 안 돼? 안 되죠. 공동 저당권을 설정하고 철거 후 신축 돼 안 돼? 안 돼. 토지와 건물의 일괄 매수인데 대지만 등기 돼 안 돼? 안 돼. 대지만 등기. 구분소유적 공유는요 자신의 특정 부분 이외에 신축 돼 안 돼? 돼. 다른 사람의 특정 부분 이외에 신축 돼 안 돼? 안 돼. 명의 수탁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세상을 제일 중요한 법정 이상권 끝났으니까요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